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시정연설을 합니다. 취임 22일 만에 국회 연설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찾아와 여야 지도부를 만납니다. 중요한 국정계획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직전 정권에서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얕잡아보고 야당 지도부는 도통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마 먹다 체한 것 같이 정치가 답답했습니다. 이제야 행정부와 입법부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빠른 추경 계획과 세심한 배려, 신속한 시행, 이것이 정권 교체의 효능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30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민께 가는 세출 추경은 20조 2천억 원입니다. 세금이 덜 거쳐서 결손을 메울 세입 추경이 10조 3천억 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부터 내란 극복 지원금과 채무 조정을 위한 추경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반영되어 서민들이 허리를 조금이라도 펴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을 정치 추경이라고 합니다.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당선 축하금이라 폄훼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법사위와 예결위원장 자리를 달랍니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 처음 봅니다. 경제와 민생을 망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한 정부안을 만든 게 누굽니까? 서민들은 IMF 사태, 코로나 때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절벽에 매달린 형국입니다. 소비가 안 돼 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릴 산소호흡기가, 위축된 경기를 돌리는 마중물이,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민생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추경 처리를 거부한다면 조국혁신당 등 동의하는 정당들로 예결위를 구성해 처리하면 됩니다. 마침 국민의힘이 회의장 현수막 문구로 국민을 위한 변화, 쇄신, 포용, 통합을 내걸었습니다. 신속한 추경 시행은 그 구호에 딱 들어맞습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료 미제출을 꼬투리로 시비를 삼더니 결국 새 정부 첫 총리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후보자와 남은 청문위원들은 밤 12시까지 벌을 서듯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한 검증의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고 판을 엎었습니다. 온갖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에서 유일하게 국민 앞에 드러난 것은 김민석 후보자의 궁색한 가계부였습니다. 흔한 부동산 투기나 자산 편법 정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출판 기념회, 장모의 지원, 조의금까지 일일이 밝히며 구체적으로 추징금의 출처를 소명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4건 20억 로펌 고문료와 견주어 보면 의혹의 무게는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이번 청문회에서 의문을 남긴 건 그를 공격하던 야당 의원의 병역 면제 사유였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수감되어 군 면제 판정을 받은 김 후보를 공격한 야당 의원은 현역 판정 몇 달 만에 급성 간염 진단 산장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검증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총리 인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익숙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청문회 시작도 전에
총리 후보자 수사 착수라는 헤드라인이 포털을 도배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개입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사냥해 문재인 정권을 흔들고 검찰 개혁을 파탄시킨 달콤한 추억을 다시 재현하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검찰을 동원해 제2의 조국 사태를 만들려던 계획이 뜻대로 안 풀리자 기어코 청문회를 파행시킨 것입니까? 내란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를 수습하려는 새 정부의 출발부터 발목을 잡고 보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습니다. 내각 구성은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김민석 후보자에게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면 청문 보고서 채택과 인준 절차를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는 속히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5호선 지하철 방화범이 구속되었습니다. 총 481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160명이 살해당할 뻔한 이 사건에서 범인은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라는 승객의 항의에 안 죽었잖아 라고 응답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을 옹호해온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이 범인은 지하철 승객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소량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본 것뿐이고 승객들의 빠른 대피 덕분에 아무도 안 죽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논리력은 살인미수범의 그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한 논리력으로 인사청문회에 나섰으니 없는 결정적 흠결을 찾으려다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었고 내란수계 윤석열 사단의 막내 주진우 의원은 간염수계라는 별명을 얻으며 청문회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왜 총리 후보도 아닌 나를 검증하냐는 주진우 의원의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을 공격하려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2억 자산을 가진 김민석 후보의 재산 형성을 공격할 때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20억을 받은 한덕수가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행태를 정당화하고 생활비 법인카드 사용 의혹, 1억짜리 회원권 누락, 처가 땅 매각 차익으로 50억 수익 등을 옹호했던 국민의힘의 과거 행태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 없이 마구잡이 공격을 하다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니 국민들의 기억에는 내가 인사검증 대상자냐면서 징징대는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정치인으로서는 치명타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적 흠결을 찾지 못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은 주진우 의원의 과거뿐 아니라 검찰과 사법부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경우엔 빠르고 어떤 경우에는 늦습니까? 검찰은 국민의힘 시의원이 접수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사건을 하루 만에 배당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경우 직접 조사도 없이 한밤중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었죠. 그런데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고발은 4일째 사건 배당을 안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신속하게 파기환송하더니 나경원 사건은 사법 역사상 유례 없이 1심에서 5년을 끌고 있습니다. 고발부터 계산하면 6년입니다. 지기현의 룸살롱 접대를 조사한다던 대법원은 또 어떻습니까? 공수처에 접수된 조희대 고발건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젯밤 시킨 택배가 오늘 낮에 도착하고 KTX가 도착해 멈추기도 전에 열차 곧 출발합니다라는 방송이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왜 기득권층이 연관된 일은 이렇게나 진행이 더딥니까? 3년 만에 어제서야 학위를 취소한 숙명여대처럼 광복되고 나니 태극기 들고 나오는 행태가 많이 보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기현 조희대 사건 빨리 진행하십시오. 시간 끌다 어영부영 연예인 사건 띄어서 넘기는 옛날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없을 때는 가능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다 되새겨 바로잡을 것입니다. 우리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힘 위원장당 해산 심판 청구를 이미 했습니다. 썩어빠진 기득권과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온 당력을 집중해 끝장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2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특검 수사가 개시된 후인 19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설명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입니다. 내란 특검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만큼 수사의 연속성이 있어 윤석열을 이미 소환에 불응한 피의자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제동을 겁니다. 어제 저녁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은 수사에 응하겠다는 윤석열 측 입장 하나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판단입니다. 12.3 내란 이후 대선 전까지 6개월 내내 단 하루도 편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역시나 내란 청산의 길은 험난합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피의자가 단지 윤석열이라는 이유로 구치소 밖으로 튀어나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28일 오전 9시로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성급한 소환 시도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그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무슨 근거로 신뢰를 했나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결정이 아쉬운 지점입니다. 강남 초고급 병원과 호화로운 거주 시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지내고 조사에도 불응하는 윤석열, 김건희 내란 부부. 그들은 여전히 공권력의 보호막 뒤에서 국민에게 깊은 모욕과 분노를 안기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윤석열 재구속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혹시 대한민국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지요? 부부 내란법은 아크로비스타에서 병원에서 지내며 별나게 수사받을 게 아니라 둘 다 구속된 채 상식적으로 수사받아야 합니다. 내란 특검에게 요구합니다. 28일까지 출석을 하라 했으니 출석 안 하면 이번엔 3차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 체포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구속만이 헌정 회복의 기초가 됩니다. 이미 국민은 너무 오래 기다리고 마음 졸였습니다. 이제 특검과 사법부가 이 내란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은 정의로운 결말을 원합니다. 사법부는 그 요구에 당당하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국혁신당은 법원개혁소위원회를 이미 구성했고 이에 따른 입법으로 법원개혁의 맨 앞에 서 있다는 것 또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